Breaking news out of the Miami Heat. Our Shams Charania reporting that Jimmy Butler is on his way to the Golden State Warriors. The deal includes sending Andrew Wiggins, Dennis Schroeder, Kyle Anderson, and a protected first-round pick. The six-time All-Star is headed to the Golden State Warriors. 골든스테이트가 미드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죠.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 내용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든스테이트,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이 모두 탑 10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2승 3패로 시즌을 시작한 이후 현재 28승 27패까지 떨어졌는데요.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공격에서의 부진 때문입니다. 팀 디펜스는 여전히 탑 10 안에 들지만 12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25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현재 농구가 분석과 통계에 의한 농구를 강조하면서 효율이 높은 3점, 골밑 근처에서의 슛이나 레이업, 그리고 자유투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전의 골든스테이트는 골밑 근처에서의 피니시, 특히 레이업, 그리고 자유투가 굉장히 약점인 팀입니다. 이 표에서는 리그에서 림 근처에서의 피니시, 즉 레이업, 풋백, 엘리웁, 덩크와 같은 피니싱이 가장 안 좋은 40명의 선수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 팀의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를 비롯하여 데니스 슈러더, 드레이몬드 그린, 버디 힐드, 그리고 스테픈 커리까지 이름을 올렸고 총 5명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선수의 이름을 이 리스트에 보유한 불명예스러운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림 근처에서의 피니시 랭킹을 보면 역시 골든스테이트가 최하위 3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림 근처에서의 피니시뿐만 아니라 자유투에서도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경기당 자유투 시도 개수가 20.3개로 리그 28위, 자유투 성공률은 72.1%로 리그 30위,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이업과 자유투로 인한 득실 마진을 리그 전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영역에서 모두 최악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입니다. 현대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3점, 자유투, 림 근처 피니시 중 자유투와 림 근처 피니시가 전혀 안 되는 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3점이 잘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지는 1차원적인 오펜스 팀이 되어버리는 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의 부진의 원인이죠. 그리고 이런 약점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티브 커 감독이 말한 대로 단순히 골든스테이트의 로스터에 이런 영역의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You talk about both teams launching threes like that. When they're not going, would you rather your team drive to the hoop more, maybe find some mid-range shots, or is the three-pointer such a staple now that you want them to keep shooting it? We're not a team that gets layups or free throws. It's just not. It's not in our DNA, and so we have to shoot a lot of three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But like on nights like tonight where they don't go, it's a tough road. 또한 골든스테이트는 팀에 스테픈 커리를 제외한 세컨 샷 크리에이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모든 수비를 스테픈 커리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고 특히 스테픈 커리가 벤치로 간 구간 동안 104점이라는 리그 최하위 오펜시브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역시 커리 외에 샷 크리에이션을 맡으면서 벤치 유닛을 리딩할 선수가 로스터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왔고 지미 버틀러는 앞서 얘기했던 골든스테이트의 약점을 한 번에 모두 보완해주는 선수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진정한 세컨스타, 세컨샷 크리에이터라는 롤을 채워줍니다. 지미 버틀러는 혼자서 득점은 물론 드리블, 패스, 슛이 가능한 선수이고 수비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특히 지미 버틀러는 포스트에서의 공격을 주로 즐겨하는 선수이며 골든스테이트의 약점이었던 인사이드에서의 피니싱이 강점인 선수이며 파울을 많이 당하고 자유투 라인에도 많이 서는 선수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로 온 후 치른 4경기에서 자유투를 40개를 던졌으며 이는 같은 구간 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또한 커리어 자유투 성공률이 84%에 해당하는 좋은 자유투 슈터로 골든스테이트가 5경기 구간 동안 이번 시즌 처음으로 팀 자유투 성공률을 80%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NBA의 모든 팀들은 12월에 이 기록을 달성하는 데 비해 골든스테이트는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2월에 처음으로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점 슈팅 여부에 따라 승패가 많이 나뉘었던 골든스테이트인데 이전에는 팀 3점 성공률이 30% 이하인 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한 골든스테이트가 지미 버틀러 합류 이후 팀 3점 성공률 30% 이하인 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3점 외에도 다른 펀치를 가지게 되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득점력이 있는 세컨스타의 존재감은 골든스테이트의 오펜스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드레이몬드 그린도 지미 버틀러에게 우리 팀이 너에게 바라는 것은 패스보다 스코어링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I said, brother, let me tell you something. This team don't need your passing at all. What this team needs is you to score. Like, we need you to go score 25 and 30 points. You're a great passer, like Steph. So you're naturally going to see the pass when it's there. But we need you to think, shoot first, score first, 25, 30 points. Like, that's what we need you to be. He was like, all right. He went back out there, foul, get fouled, bucket, and one. That's what we need, bro. 포스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미 버틀러이기에 골든스테이트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 스플릿 액션도 더욱 다이나믹해졌죠. 이전에는 골든스테이트가 포스트에 공을 넣어줄 때 포스트에서 득점력이 전혀 없는 드레이몬드 그린,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케본 로니와 같은 선수들과 포스트 스플릿을 하였는데 상대 수비는 포스트에 대한 걱정보다 프리미터에서 일어나는 액션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댈러스전을 예로 들면 키가 훨씬 작은 카이리 어빙이 포스트에서 매치업이 되어 있는 드레이몬드 그린이지만 포스트 스플릿 액션에서 득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팀들은 포스트 오펜스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프리미터 디펜스에 집중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포스트에서 득점을 갖춘 지미 버틀러가 이 액션을 할 때는 이 스플릿 액션에서 좋은 찬스를 얻지 못해도 직접 포스트 어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오펜스를 보여줍니다. 이런 포스트에서의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가 좋은 스크린을 통해 약한 디펜더와 스위칭이 되어 포스트에서 공을 잡을 때 상대 팀들은 지미 버틀러에게 포스트 1대1 찬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를 지미 버틀러 쪽에 로드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팀의 다른 선수에게 찬스를 잘 만들어주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크고 힘이 센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버텨내기가 까다로운 선수로 지미 버틀러가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지미 버틀러가 포스트에 있을 때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미 버틀러가 스크린을 통해 코비 화이트와 포스트에서 미스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카고의 수비가 지미 버틀러 쪽에 로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던 포젬스키가 와이드 오픈이 되고 무디의 패스를 받고 포젬스키가 득점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지미 버틀러가 스테픈 커리가 없는 벤치 유닛과 이렇게 뛰면서 기존에는 공격을 이니시에이트하기 어려워했던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유닛에게 쉬운 득점 찬스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 댈러스전에서도 스위칭을 통한 포스트에서의 미스매치를 찾게 된 지미 버틀러 덕분에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고 모세스 무디가 클로즈아웃 어택을 하면서 득점을 합니다. 직접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지미 버틀러라는 스코어링 스렛이 플로어에 있는 효과죠. 아직 한 번도 팀 연습을 같이 해보지 않은 지미 버틀러가 경기를 통해 팀 플레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 mean, he's telling me what he sees and I'm telling him what I see. Hell, I don't know too many of the plays right now anyway, so he's definitely telling me where to go on the floor. 지미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이적 후 첫 경기 시카고전에서의 모습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골든스테이트의 헤드탭이라고 불리는 플레이를 알아야 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손으로 머리를 두드리고 있죠. 헤드탭 플레이의 콜입니다. 이 플레이는 볼을 운반하는 핸들러가 볼을 코트 한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볼이 중앙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사이 핸들러가 포스트로 가서 크로스 스크린을 걸어주고 주로 앤드루 위긴스가 이 스크린을 받고 반대편 포스트로 오면서 상대방 디펜스의 스위치를 유도하고 그 후 포스트에서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플레이입니다. 다른 경기에서의 플레이 장면을 보면 역시 루니가 머리를 두드리며 헤드탭 플레이를 알려주죠. 커리가 볼을 게리 페이튼 2에게 보내고 이 볼이 완전히 코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동안 커리는 포스트의 앤드루 위긴스에게 크로스 스크린을 걸어주죠.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 스크린을 받고 나가면서 포스트에서 공을 받고 1대1 공격을 합니다. 앤드루 위긴스가 공격을 성공시키고 엔드원까지 얻죠. 이 헤드탭 플레이가 낯설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헤드탭 플레이를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이 플레이가 아마도 가장 유명한 헤드탭 플레이일 거예요. 스테픈 커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을 넣은 선수로 기록된 바로 그 슛도 역시 헤드탭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From the start, Wiggins again. Here's Curry for the record. It's good. There it is. Stephen Curry. 앤드류 위긴스와의 헤드탭 플레이가 헤드탭 1번 옵션이라면 조나단 쿠민거와는 변형된 형태의 2번 옵션의 헤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볼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커리가 조나단 쿠민가를 위해 포스트에서 크로스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때 다른 점은 조나단 쿠민가가 이 스크린을 받고 반대편 포스트로 가는 것이 아닌 스크린을 리젝하고 드레이몬드 그린의 스크린을 받고 탑으로 올라갑니다. 볼이 조나단 쿠민가에게 오면 스크린을 걸었던 스테픈 커리가 바로 조나단 쿠민가에게 인버티드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3점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상대 수비가 멈칫한 찰나 조나단 쿠민가가 림으로 돌파하며 덩크를 꽂습니다. 이번 시즌에 있었던 피닉스와의 경기로 가보죠. 플럼리가 자유투를 쏘는 동안 스티브 커 감독이 플레이콜을 합니다. 스테픈 커리를 부르며 스텝 헤드탭 for you 너가 헤드탭 플레이를 해 라고 말한 뒤 데니스 슈로더를 불러 you and step 라면서 데니스 슈로더와 스테픈 커리의 헤드탭 플레이를 지시합니다. 이어지는 포지션에서 데니스 슈로더가 공을 패스하고 이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슈로더가 스테픈 커리를 위해서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가드와 가드가 헤드탭 플레이를 할 때는 이처럼 포스트에서의 플레이가 아니라 지퍼 액션으로 이어지면서 스테픈 커리가 탑으로 올라와서 공을 잡습니다. 이 액션에서 좋은 찬스를 얻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데니스 슈로더가 중요한 3점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제 다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카고와의 경기로 돌아와 볼게요. 포젬스키가 공을 패스하고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포스트에 가서 지미 버틀러에게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루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지미 버틀러가 루니의 스크린을 받고 탑으로 올라와 공을 잡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미 버틀러가 탑으로 올라가는 대신 코너로 빠지고 당황한 루니와 포젬스키가 다른 액션으로 이어가려 하지만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아 포기합니다. 결국 이 포지션이 굉장히 랜덤한 공격이 되고 무디의 공격이 이내 실패합니다. 지미 버틀러가 아직은 이 헤드탭 액션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경기에서 헤드탭 액션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포젬스키가 공을 패스하고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포스트에 지미 버틀러를 위한 스크린을 걸어주고 지미 버틀러가 이 스크린을 리젝하고 퀸틴 포스트의 스크린을 받고 공을 탑에서 잡습니다. 이어지는 포젬스키의 인버티드 스크린을 받고 공격을 하는데 AJ 그린을 상대로 1대1 공략을 하는 지미 버틀러가 또 한 번 자유투를 얻습니다. 댈러스전 4쿼터 종료 2분 전 2점 뒤진 골든스테이트의 공격. 포젬스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헤드탭 플레이 콜을 합니다. 지미 버틀러가 공을 패스하고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포스트에 있는 스테픈 커리를 스크린을 걸어주죠. 스테픈 커리가 이 스크린을 리젝하고 탑으로 드레이몬드 그린의 스크린을 받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의 스크린 액션. 포지션은 스테픈 커리의 오펜스 리바운드 후 득점으로 끝납니다. 휴스턴전 4쿼터 종료 2분 20초를 남기고 휴스턴이 턴오버를 합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사이드라인 아웃 오브 바운드. 스테픈 커리가 머리를 두드리며 헤드탭 플레이 콜을 합니다. 이어서 드레이몬드 그린도 헤드탭 시그널을 보내죠. 스테픈 커리가 공을 패스하고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동안 포스트에 지미 버틀러에게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이번에는 지미 버틀러가 스크린을 받고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휴스턴의 스위칭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공을 받고 1대1로 공략하는 지미 버틀러. 역시 자유투를 얻습니다. 이렇게 지미 버틀러가 경기를 통해 골든스테이트의 플레이콜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스테픈 커리에게 수비가 쏠리는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어요. 스테픈 커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래비티를 이용하여 클로즈아웃 어택을 하는 것은 물론 지미 버틀러를 의식해서 스테픈 커리가 와이드 오픈되는 보기 드문 장면도 나오고 있죠. 스테픈 커리도 지미 버틀러와의 경기를 할 때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Every possession just doesn't feel as hard. I mean, you still see attention, you still see defenses, but you have to worry about something else. 여기 트레이드 이전에 골든스테이트가 좋은 디펜스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2-3 좋은 디펜스를 공략하는 방법은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이포스트에서의 위력적인 스코어링이나 플레이메이킹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좋은 디펜스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들어온 이후 좋은 디펜스에서 지미 버틀러를 하이포스트에 투입시키고 버틀러의 하이포스트에서의 득점이나 이 득점을 이용한 플레이메이킹으로 좋은 디펜스에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죠. 골든스테이트는 이런 지미 버틀러를 이용해 지난 4경기 동안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볼을 핸들링하고 지미 버틀러가 스크린을 서는 액션에서는 커리에게 2명이 붙을 경우 롤링하는 지미 버틀러가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이 장면에서는 들어가는 버틀러에게 수비가 쏠려 커리에게 와이드 오픈 3점 찬스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커리에게 2명이 붙을 경우 롤링하는 지미 버틀러가 공을 잡았을 때 버틀러는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보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줍니다. 또는 스위칭을 예상하고 픽앤슬립을 통해 지미 버틀러가 직접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죠.
지미 버틀러가 핸들링하고 드레이몬드 그린이 스크린을 서는 옵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액션을 통해서 커리의 컷인 찬스도 만들어줬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지미 버틀러가 핸들링하고 키가 작은 스테픈 커리가 스크린을 서는 인버티드 픽앤롤의 모습도 보여줬죠. 휴스턴과의 경기 4쿼터 2분이 남은 상황에서 7점을 앞서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의 공격. 사이드라인에서 스티브 커 감독이 투 스몰 핸드 사인을 보냅니다. 투 스몰은 골든스테이트의 인버티드 픽앤롤의 플레이 콜이죠. 이를 보고 스테픈 커리가 스크린 위에 나가는데 지미 버틀러가 순간적으로 드레이몬드 그린에게 패스를 하고 스크린 후 빠져나가는 스테픈 커리에게 두 명이 붙자 림으로 컷인을 하면서 지미 버틀러가 덩크를 합니다. 또 골든스테이트 기존 선수들과 지미 버틀러가 합을 맞추며 발전시키고 있는 플레이가 있는데요. 드레이몬드 그린이 이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He told us, he came to me before the first game with Chicago. He said, hey man, throw me the ball high. He said, you throw me the ball high, I may not finish it, but I'm going to get it and bring it down. Like, if you just throw the ball high, bro, so I just throw the ball up. He gonna grab every one of them. 지미 버틀러가 인사이드에 자리를 잡고 공을 높게 던져주는 이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인데요. 지미 버틀러 말대로 매번 득점을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공을 잡고 내려오면서 그 이후의 플레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점차 합을 맞춰가고 있는 골든스테이트와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여러 포지션을 막을 수 있는 범용성이 좋은 디펜더라는 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스트에서 디펜스를 하기도 하고 상대의 포인트 오브 어택 디펜스를 막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미 버틀러의 높은 IQ 플레이가 수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He's telling me, yo, if you make this guy do this, I'm going to come and do that. Right? And he's telling me how to put my guy in a bad position and make him vulnerable to Jimmy. Which is very interesting, man. And I'm stuff, that's like high level stuff, man. So to have someone on my team that I can hav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with, yeah, you can run stunts. It's crazy. 순간적으로 자신의 디펜더를 버리고 적절할 때 헬프 디펜스를 함으로써 상대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클레이 탐슨을 수비할 때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탐슨을 버리고 카이리 어빙의 슛을 컨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수비에서 상대의 볼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통해 스틸을 하는데도 아주 뛰어난 지미 버틀러입니다. 이미 5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지미 버틀러죠.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몬드 그린은 팀이 다시 우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미 버틀러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무시무시해지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지미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플레이오프에 가야 합니다. 현재 서부 10위에 위치해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남은 경기는 27경기. 과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골든스테이트의 마지막 레이스가 지미 버틀러의 합류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스위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